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습진 중에서도 왜 그 진단적 근거가 되는 극세포증과 회면화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이 습진 또한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질병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러한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이 압력, 온도, pH, 또 전기장, 자기장, 물리, 화학적인 자극, 또 저산소증, 전해질, 이온, 약물, 환경, 여건. 자, 이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물의 어떤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산화 상태 등에 따라서도 이 세포는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게 되죠. 자, ATP의 합성의 장애는 열 에너지 발생 양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때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손발 끝에서부터 서서히 무공을 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무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내 몸 속에서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죠. 자, 그 발생된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라는 겁니다. 바로 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동 루트는 대체적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몸에서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제한적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관절, 구멍,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릴 경우는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바로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의 온도가 상승되었다, 염증이 되었다. 바로 그게 피부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습진은 좀 특이하게 극세포증과 회면화 현상이 있을 경우 우리가 병리조직학적으로 이러한 소견이 있을 때는 습진이라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왜 그렇다면 이 습진은 극세포증과 회면화 증상이 있을까요? 라는 것이죠. 바로 저는 아까 염증이 있다라는 소리는 피부의 온도, 조직의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사실이죠. 자,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자, 표면 장력의 약화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이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되겠죠. 자, 어느 한 조직에 있어서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그 조직은 변형이 옵니다. 그런데 밀어낼 때 뭔가 조직의 변형 중에서도 산봉우리와 같이 이렇게 쑥 올라오는 경향이 있을 때 그러한 조직의 소견을 극세포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열 에너지가 계속 쏠리면서 조직의 온도는 올라가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면서 조직은 서서히 부풀어 오르겠죠. 자, 부풀어 오르는 상태. 자, 수포가 생기면서 스펀지처럼 되는 그 조직이 변형이 올 때 바로 그게 회면화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극세포증과 회면화는 왜 생겼다? 바로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표면 장력이 약해지면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는 과정 속에서 극세포증과 회면화 현상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병리조직학적으로 극세포증과 회면화가 있기 때문에 습진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기보다도 그 이전에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극세포증과 회면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때만이 우리는 습진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거꾸로 가볼까요? 자, 극세포증과 회면화는 왜 생겼죠? 바로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직의 온도는 왜 올라갔죠? 팔다리에 모공이 다쳤어요.
모공은 왜 다쳤죠? 바로 심부온도, 코어 템퍼러처가 내려가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섭진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려라,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라,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야만 어느 한쪽으로 열이 안 쏠리고, 열이 안 쏠릴 때 피부 온도는 낮아지고,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 표면 장력은 강해지겠죠. 조직 내부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질 때 조직의 변형은 안 생기겠죠. 극세포증과 해면화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치료해야만 섭진이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단지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고, 염증이 있다고,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색소 침착이 있다고 피부 온도를 강제적으로 낮춰버리면 바로 세포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피부 온도, 심부 온도 둘 다 내려가 버리죠. 자,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색소 침착, 심지어는 통증, 자, 극세포증, 해면화 증상은 순식간에 눈에 보이게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또다시 명령을 내려버리겠죠. 팔다리의 모공을 빨리 닫아서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 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또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다시 구멍이 많은 쪽으로, 나찰이 많은 쪽으로, 관절이 있는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면 바로 그때 그 조직의 온도는 또다시 올라가고 극세포증과 해면화 현상, 이 이외에도 염증성의 다양한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섭진은 치료가 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몸을 계속 재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강조합니다. 섭진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서 염증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섭진 중에서도 왜 극세포증과 해면화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